만약에 패스가 장착이 돼 있었다. 그렇게 했으면은 그러면 토트넘 안 갔죠. 아 그건 나 맞아 그 생각이 많아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적 시장이 또 활발해졌어요. 저희는 아닌 것 같아요. 말은 그래도 많잖아. 그러니까 하루마다 조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바라잖아, 팬들은. 근데 딱히 없어. 약간 거의 이 수준인가? 또 맨유에서는 오피셜이 떴고, 그러니까 안드레이 산투스를 영입을 했고, 또 뭐 다른 팀들은 계속 이제 새로운 소식들, 예를 들면 뭐가 있었죠? 일단 부슈코비치가 네. 오피셜에 떴어요. 브라이튼으로. 네, 브라이튼은 이제 완전 이적을 했고 오피셜은 아니지만 황인범 선수가 뭐 포르투로 간다는 이제 얘기도 있고 그렇죠. 다시 포르투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이강인 선수도 아틀레티코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뭐 뜬 건 없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저희는 아직도 뭐 뉴캐슬은 김하랑이스에 대해서 NFS를 선언했으나 뭐 아직 이적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나 아니면 트로사르가 이제 베식타스행이 거의 가시화가 됐고 그로 인해서 촐리스 다시 한번 영입을 할지 말지 뭐 결정해야 된다 이런 기사만 뜨더라고요. 아 이제 가는 기사만? 김하랑이스랑 모건 로저스 영상을 찍을 때는 좀 기분 좋게 찍었는데 상당히 다운이 됩니다. 그래도 둘 중 하나만 데리고 와도 둘 다 데리고 와야죠. 아니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데리고 와도 좋은 영입이 만족 못해요. 욕심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과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과하려면 돈을 써야죠. 저희처럼.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모건 로저스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약속받은 게 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토날리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컨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되게 재밌는 게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서 알게 맞아. 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모건 로저스 같이 그냥 혜성처럼 등장한 선수가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알게 되는 재미가 있어서 토날리? 과연 쟤는 뭘 하고 컸길래 토트넘에 갔을까? 네. 응? 네. 그냥 말을 말 그렇게 해요? 그대로 말 그대로 네. 계열받네? 이렇게 해야죠. 텐션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우울해요. 일단 토트넘 소속 산드로 토날리. 뭐 본명은 지금 말씀드렸고 이제 2000년생에 이탈리아 로디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키는 181. 생각보다 작아. 그니까 아니 김하랑이스보다 커 보였는데 그러니까. 김하랑이스가 182 찍혀 있었잖아. 김하랑이스는 좀 작아 보이고 그러니까. 얘는 되게 커 보였는데 김하랑이스보다 작은 게 좀 신기하긴 해. 그리고 이제 주발 같은 경우는 오른발이고 뭐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제 주 포지션인데 이제 중앙까지 이제 볼 수 있는 선수고. 그렇죠. 6번, 8번이 그렇죠. 주 포지션이죠. 그 다음에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에 빡투박도 가능한 선수고. 아 이거 국대는 왜 넣은 거야? 국대는 이제 월드컵 기간이라 한번 넣어봤어. 아니 월드컵 나가지도 않는데 왜 이걸 넣는 거냐고. 토날리도 월드컵 0경기죠? 돈나룸마처럼.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기본 프로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거 안 했네요. 현 소속 토트넘 핫스퍼. 아까 처음에 했잖아요. 토트넘 선수 산드로 토날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안 읽어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해봤어요. 하세요. 네. 좋죠. 뭐. 저희도 근데 만약에 우리가 라이스 영입하는 시점에 우리가 유튜브를 하고 있었다면 저도 존나게 했을 겁니다. 그건 맞아. 자 이제 토날리는 롬바르디아 우노랑 피아첸차에서 유스를 거친 뒤에 12살에 브레시아로 이제 옮기게 돼. 브레시아에서 한 17살까지 유스 생활을 하다가 17살 때 프로에 데뷔를 해. 세리에 B에. 근데 대단한 게 그 해에 이제 세리에 B 올해의 선수가 돼. 야, 17살인데. 뭐 물론 뭐 2부 리그지만 어쨌든 그 리그 통틀어서 올해의 선수잖아. 그치.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똑같이 세 팀은 전 시즌까지는 세리 A에 있다가 그치. 강등된 팀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지간해서는 강등됐던 팀들이 다시 고군분투해서 올라가려고 할 텐데 그치. 그런 선수들을 다 제끼고 17살짜리가 그러니까. 올해 선수를 먹었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지. 자, 그리고 이제 1년 뒤인 18, 19 시즌에 브레시아가 세리에 B 우승을 해. 근데 또 거기서 또 올해의 선수를 받아. 대박이다. 그러니까 진짜 왜 토트넘 엘리트야. 갔지? 응? 왜 토트넘을 갔지? 그러니까 토트넘을 오기 위한 발판이었다. 염정하고 근데 이제 브레시아잖아. 그리고 또 브레시아 지나서 AC 밀란에 갔잖아. 이탈리아 국적에 그치.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딱 떠오르는 선수가 한 명 있죠. 그 지성이 형이 맨날 쫓아다니던 그렇죠. 모스키토라고 부르던 박지성을 모스키토라고 부르던 피를로가 좀 생각이 많이 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브레시아가 세리에 A로 갔잖아. 그렇게 해서 1년 정도를 뛰어.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시즌에 AC 밀란으로 가게 돼. 20년도 완전 이적을 포함한 임대를 가게 돼. 그렇게 해서 1년 정도는 뭐 임대를 하다가 이제 완전 이적을 한 거지. 뭐 이때도 똑같이 뭐 브레시아에서 했던 역할을 그대로 하고
하고 21, 22 시즌에 세리에 A 우승을 또 해. 가는 데마다 우승하네. 그러니까 브레시아는 진짜 고마울 거야. 그치? 토트넘 왜 갔지 진짜? 내가 말했잖아, 발판이라고. 발판을 되게 좋게 쌓았다. 그럼. AC 밀란이 발판이니까. 고급 발판을 일단 썼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뭐 주요 성적 같은 경우는 22, 23 시즌 이제 챔스 준결승까지는 갔다. 우승했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 그때 AC 밀란이 막 챔스에서 우승할 만한 전력은 아니었고 그리고 토날리가 저 때도 아직도 어리잖아. 그러니까. 2, 3 시즌이면 그냥 22살, 23살인 거니까. 나 2000년생이니까 이게 나이 계산하기가 졸라 편하네. 그러네. 그래서 내가 세리아를 잘 안 보거든? 그러니까 선수가 누구누구인지도 잘 몰라. 근데 그때도 토날리가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이 선수 PL로 넘어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또 넘어오는 거야. 솔직히 저는요, 알긴 알았어. 토날리라 선수를 알긴 알았는데 가장 크게 알게 된 사건은 이제 토토날리 사건. 그것 때문에 토날리라는 이름을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시켰던 게 그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그렇죠. 뒤에서 또 따로 다룰 거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PL로 넘어가길 바랬다고 하셨는데 토날리가 되게 의외의 결정을 합니다. AC 밀란에서 우승도 했고 챔스 준결승까지도 갔었는데 그 다음에 뉴캐슬을 결정을 해요. 뉴캐슬이 어떻게 보면 중위권이었잖아 이 당시에. 근데 뉴캐슬로 갑자기 이적을 한다길래 갑자기 뉴캐슬로 간다고? 이 생각이 든 거지. 그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다가 토토날리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얘는 뉴캐슬로 가도 10개월 동안 경기를 뛸 수가 없게 돼. 그치. 그래서 둘 다한테 신기했던 이적이야 이거는. 뉴캐슬은 그 큰 돈을 써서 선수를 데리고 오는데 쓰지 못하는 상황이고, 사실 토날리 넘어온다 했을 때 해외 축구 팬들도 다 신기한 이적이긴 한데 오면은 잘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 토날리 워낙 클래스가 있는 선수였으니까. 그치. 그런데 10개월 동안 쓰지도 못하는 애를 그렇게 데리고 오고. 알았겠지 어쨌든. 이게 뉴캐슬로 넘어온 다음에 터졌잖아. 그치. 완전 이적이 된 상태에서 터졌는데, 그러니까 뭐 뉴캐슬 측에서 이거 왜 얘기 안 했냐, 이거 계약 취소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어쨌든 기다려줬고, 그래서 나는 그거를 보고서 이 구단들끼리는 대충 얘기가 됐었고, 그러니까 그때 말 많았잖아. AC 밀란은 그것 때문에 판 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뉴캐슬로 갔나 보다. 이게 약간 조금 정설이지. 그치. 그렇게 된 거지. 어쨌든 가서 10개월 뒤에 이제 데뷔를 하고, 진짜 신기한 거는 10개월을 쉬는 그 징계를 받았음에도 데뷔전에서 득점을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엄청 잘했어. 진짜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고, 솔직히 쉬다 온 티가 나긴 났어. 데뷔전에서도. 그런데도 클래스를 보여준 선수였고, 그 10개월 쉰 게 엄청 큰 징계잖아. 그치. 우리나라 유명한 트리오가 있었죠. 바르샤 트리오. 이승우 선수, 백승호 선수, 장결희 선수가 더 길게 징계를 받았었지만 그 징계 이후에 복귀했을 때 경기력을 보면 안타까웠잖아. 그치. 엄청 잘했던 선수들인데, 특히 이승우 선수는 사비나 뭐 이니에스타한테도 인정받고 쟤는 진짜 뭐 나중에 바르샤의 미래가 될 선수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잘했던 선수인데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 토날리는 그런 징계를 받고 나서도 엄청난 클래스를 보여주고, 그때 이제 같은 시기에 브루노 기마랑이스랑 이제 스트라이커 뛰다가 욕 뒤지게 쳐먹고 미드필더로 내려온 조엘린통이랑 같이 진짜 엄청 강력한 중원을 구축하게 됩니다. 무서웠어요. 만날 때마다 조엘린통이 그냥 피지컬로 밀어붙이고, 토날리는 피지컬도 좋은데 기술도 있고, 기마랑이스는 그냥 공 졸라 잘 차고. 중원이 너무 셌어. 너무 셌어. 그래서 뉴캐슬 통산 110경기에서 10골을 터뜨리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공격 포인트가 되게 적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토날리의 역할은 사실 포백 보호해주면서 공을 앞으로 전진시키고, 그리고 저 선수가 해놓은 그런 기점 패스가 엄청 많습니다. 어시스트에 어시스트를 하는 선수니까. 그냥 공을 정말 잘 차는 선수라는 거는 이제 뭐 이견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뉴캐슬에서도 한 번에 우승을 합니다. 25 시즌에 카라바오컵 우승. 뉴캐슬이 70년 만에 메이저 트로피죠. 그래도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브레시아, AC 밀란에서는 이제 리그 우승을 했지만 뭐 굳이 깐다고 하면은 뉴캐슬에서 이제 컵 대회를 들었다. 그래도 70년 만에 그 돈을 엄청나게 썼잖아요. 또 뉴캐슬이 중동 자본이 들어오면서 돈을 엄청나게 쓴 이후에 70년 만에 트로피를 얻었기 때문에, 야 이거는 토날리 개인한테도 엄청난 영광이겠지만 구단 입장에서도 이거 진짜 돈 쓰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영입이었을 거예요. 돈지랄하기 잘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과연 그 돈지랄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토트넘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조건 하지. 뭐 하나라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26년 7월 이적 시장에 토트넘은 이제 완전 이적을 하게 됐어요. 왜 갔지? 그러니까 어떻게 왔지? 진짜 신기해. 아니 노리는 팀이 맨시티, 맨유, 아스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탈리아에서도 분명히 노렸을 거야. 그치.
뭐 이탈리아 국적에 졸라 잘하는 선수니까. 근데 뭐 그 얘기는 내가 대충 봤어.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돌아가기에는 아직은 좀 더 이런 도전하고 싶다 약간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근데 토트넘을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데제르비지 사실상. 그치. 그러니까 지금 뭐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뭐 바네케, 로버트슨 뭐 다 똑같을 것 같아. 데제르비 감독님이 우리 데버지가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 네. 그리고 또 같은 이탈리아 사람이잖아. 여기서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야. 그치. 세계적으로 다 했어. 학연, 지연, 혈연은 그치.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에 아르테타 아들내미도 아스날 그 장학으로 계약했거든요. 혈연입니다. 이거 비리 아닌가요? 네? 비리 아닌가요? 잘한대요. 잘한대요. 네. 확인해 볼 거예요. 네? 확인해 볼 거예요. 나중에 스페셜 한번 찾아볼게요. 오케이.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토트넘에서는 아직 보여준 게 없고 뭐 프리시즌도 안 했으니까 아직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는 모르고 일단은 프리시즌과 리그가 시작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눈에 선해. 그냥 잘하는 선수라. 그치. 약간 이제서야 무사 덴벨레의 대체자를 제대로 찾은 것 같은 그치. 느낌이라서 거의 6, 7년 동안 못 찾았던. 사실상 실력으로만 보면은 그 위급일 수도 있는 선수고 그치. 무사 덴벨레도 정말 잘했지만 토날리는 진짜 엘리트니까. 급이 다른 선수라 왜 갔지? 어떻게 왔을까? 왜 왔지? 미친놈. 자, 그래서 토트넘이 토날리를 왜 영입했는지 한번 토날리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뭐 6번에 이제 필수 조건이죠. 활동량, 그 다음에 뭐 압박 해가지고 이제 볼 회수해오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전진 패스. 그쵸. 그게 진짜 가능한 거지. 큰 장점인 게 원래 과거에 6번이라고 하면은 그냥 포백을 보호하는 역할이 그치. 거의 다였어요. 예를 들면 가투소. 근데 요즘 이제 현대 축구에서는 6번 롤이 전진 패스 아니면은 전진으로 드리블해서 올라가주는 그치. 게 가능한 선수들이 이제 클래스가 높은 선수라고 평가를 받는데 토날리는 8번도 소화 가능한 만큼 전진 패스 능력 그리고 탄압방 능력까지도 너무 좋은 선수라서 진짜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즌에 내가 시즌 베스트를 뽑았던 팔리냐, 어떻게 보면은 옛날 6번에 그렇지. 진짜 완전 딱 맞는 선수였잖아. 근데 다시 돌아갔지만 만약에 팔리냐가 패스가 장착이 돼 있었다, 그렇게 했으면은 그러면 토트넘 안 갔죠. 그건 나 맞아, 그 생각이 많았어. 그렇게 했으면 이제 미넨에서 레전드가 되었겠다. 근데 토날리는 어쨌든 그 패스 능력을 장착을 했고 말했듯이 드리블이 좋아서 탈압박도 너무 좋을 거다. 뭐 푼경기에도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토트넘에서의 영향이 좀 클 것 같다. 일단 어쨌든 챔스 경험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AC 밀란에서 뛰었다는 것 자체가 세리의 가장 큰 더비잖아요. 밀라노 더비. 그리고 뭐 유벤투스랑 하는 그런 경기들도 겪었을 것이고 뉴캐슬에 와서도 뭐 맨시티, 아스날 뭐 이런 강팀 상대로 경기할 때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토트넘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떻게 왜 갔지? 진짜로 왜 갔지? 그거 한번 단점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사실상 모건 로저스 단점 얘기할 때도 쥐어 짜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쥐어 짜내서 그냥 옆에 장점이 있으니까 단점을 해야 돼가지고 한 개수 건데 맞추려고. 그러니까 뭐 순수 앵커 그냥 정말 박혀있는 아까 말한 그런 팔리냐가 정말 앵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포백 보호하던 역할을 버리고 올라갔을 시에 혹시나 상대 팀이 볼 탈취를 한다면 뒷공간에 노출되는 부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단점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솔직히 수비가 나쁘지가 않아요. 뒷공간에 노출되는 거 반더벤이 그냥 달려가고 따라잡는 거 몇 번을 봤습니까 우리가. 그치. 근데 오히려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공간에 노출됐을 때 반더벤이 뛰어내려가다가 햄스트링 부상도 있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담도 사라질 것이다. 그냥 토날리가 와서 시너지가 더 생길 거예요. 그리고 공격 포인트? 저것도 그래 공격 포인트 적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른 선수들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패스를 하는 선수야. 그래서 저런 거는 솔직히 단점이 아니고 그냥 가장 큰 단점 저거 하나야. 존나 비쌉니다. 돈을 진짜 겁나게 썼어요. 그건 맞아. 네? 근데 써야 될 땐 써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안 썼던 거 쓰는 거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리고 뭐 좋은 예로 라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적할 당시에 엄청 비싼 거 아닌가 이런 그치, 얘기도 나왔었는데 막상 이적을 하고서 경기를 뛰어보니까 잘 샀다. 딱 이게 돼버리고 어떻게 보면 난 싸게 산 거 같기도 해. 근데 나는 이번에 라이스가 엘리엇 앤더슨에게
해준 말이 있었는데 그 100M 이상이 되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제 기사에서 봤어. 근데 본인은 나는 100M짜리 선수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야. 나는 그 정도 가치가 되는 선수다. 그 토날리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수가 있잖아. 그치. 내가 저 돈을 받고 이적을 했는데 물론 구단해 준 거지만 저 가치가 있는 선수가 내가 맞나라는 의심이 가면 안 돼. 그치. 그래서 저게 단점인 거야. 왜냐면 아스날에 니콜라 페페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클럽 레코드를 깨고 이제 이적을 했는데 네. 사실 그 70M이 넘는 그 이적료의 대부분이 이제 뒤로 흘러 들어간 돈이었어. 뭐 에이전트랑 그리고 단장이 이제 먹은 돈이었는데 그런 선수들 예를 들어 나는 70M짜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선수 페페도 인터뷰에서 그걸 직접 언급을 했어. 나는 저 가치가 아니다. 그래 그런 뉘앙스였지. 그런 생각만 안 가진다면 라이스처럼 아까 좋은 예로 라이스를 주셨는데 라이스처럼 나는 저 가치가 있는 선수다 이 생각으로 뛴다면 솔직히 그냥 같이 할 거야. 뉴캐슬에서 한 것만 봐도 100M짜리야 맞아. 그러면 지금까지 토날리의 장점과 단점일 수 있으나 이 단점들은 어쨌든 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팀으로서 그리고 감독이 저걸 없애줘야 되는 거 같이 상쇄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팀적으로는 솔직히 상쇄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선수 구성이고 감독이 저 단점을 없애줘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데제르비는 정말 이 선수의 단점을 가리는 것보다 장점을 살리는데 정말 특화된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1도 안 돼. 솔직히 토날리는 오히려 우리가 걱정이 되지. 쟤네를 상대로 만났을 때 저번 시즌 존나게 털어먹었는데 과연 이번 시즌에도 털어먹을 수 있을까. 내가 항상 얘기했던 거 있잖아. 너네 강등 안 당했으면 좋겠다. 왜 하면 자판기요? 승점 자판기라고. 자판기 가격 올랐어요. 자판기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약간 예전에는 진짜 음료수 자판기였다면 아니 그 커피 그러니까 이제는 그 포켓몬 카드 자판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토날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봤고 이제 중요한 부상 이력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봤던 선수들 중에서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칸은 겁나 많은데 뜯어보면은 큰 부상이 없었어. 다 1일 없음 이제 막 이러잖아. 그리고 근육 피로 이제 4경기를 결장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국대에 출전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제 4경기로 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은 거의 부상 당하고 1경기씩밖에 결장을 안 했다. 근데 이게 뭐 잔부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알잖아. 한 번 터지면 이제 커지는 거.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 부상이 잦아질 때 특히 저 때 보면은 2021 시즌에는 부상이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했었잖아. 저런 게 부상이 잦아질 때 좀 한 번에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골마. 물론 선수들이야 경기를 계속 뛰고 싶겠지. 뭐 경기 뛸 때마다 수당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축구를 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선수를 하는 선수들도 많으니까 그냥 경기를 더 나가고 싶을 거야. 우리 팀의 예를 들자면 베나이트가 그런 경우였어. 그냥 진통제만 맞고 경기 뛰고 그때 감독이 욕을 먹었거든. 왜 관리 안 해주냐고. 근데 감독이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자리에서 안 뛰면 저 자리 지금 누구 있을 거냐.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책임을 져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책임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다. 그치. 지금도 계속 골마했던 게 터졌고 또 뛰다가 막판에 또 부상으로 아웃됐었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했는데 결국 장기 부상이 되면은 나가라 약간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건 솔직히 이건 진짜 욕 한번 할게. 그 팬새끼가 잘못한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런 약간 어쨌든 데리고 있어도 이제 못 쓰니까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관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관리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거는 휴식이잖아요. 그치. 근데 휴식을 하려면 이 선수가 공백기가 있을 때 이 선수를 대체해줄 선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뎁스가 두꺼워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토트넘은 지금 저번에 말씀하실 때 뭐 이렇게 삼성까지는 영입이 끝났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랑 토날리가 주전이 되겠죠. 그러면 토날리를 대신해서 띄워줄 두 번째 백업 선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데제르비 감독이 더블 스쿼드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관리를 조금 더 잘 해주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불안한 게 토트넘의 이제 메디컬 팀 찰거왕도 약간 유리 몸을 만드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실제로 솔랑키도 본머스에 있을 때 철광왕이었고 이적하기 전 시즌에 38경기를 떴는데 그러니까 다 뛰었어. 풀로. 근데 토트넘에서는 좀 뛰다가 이제 부상당하고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확실히 좀 중위권 팀에 있다가 빅팀으로 이적했을 때 그 선수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받는 부하가 훨씬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치. 활동량도 훨씬 많아지고 받는 압박의 강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관리가 필요한 거고 뭐 잘하겠죠. 메디컬 팀은 아스날도 만만치 않았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부상 이력은 이 정도로 알아보고
다음에 제일 두려운 올 게 왔습니다. 네, 왔어요. 토토날리 사건. 이게 또 복잡해요. 토토날리 사건은 그 10개월의 공백이 있게 만든 주범이었어. 그치. 이게 어쨌든 베팅 규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음. 도박을 한 거죠. 네, 도박을 했는데 이탈리아 리그에 있던 그 규정을 위반을 했고 뭐 원래는 10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았어야 그치. 정상이었으나 18개월. 어떤 사유가 있어서 10개월만 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출전 정지 기간은 10개월이고 이제 8개월은 출전 정지 대신 도박 중독 치료랑 이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해. 근데 토날리가 자진 신고를 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승부 조작이 아니고 본인이 뛰는 팀에다가 베팅을 한 거야. 아이반 토니처럼 내가 뛰면 내가 걸고 뛴다, 내가 이긴다, 이겨서 돈도 딴다. 졸라 멋있네. 그래가지고 8개월을 이제 받는데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오면서 FA에서 2개월이 더 추가가 돼. 근데 토날리가 자진 신고한 것도 있고 승부 조작을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집행유예로 넘어갔다. 어떻게 보면은 드러난 거는 10개월이지만 원래는 20개월이다. 어쨌든 2개월 집행유예가 되면서 2만 파운드나 금액의 벌금이 또 나왔고 그치. 저 사건이 가장 이제 회자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있었던 유벤투스의 승부조작 사건 때문이었죠. 그치. 네, 승부조작을 해서 이브리그로 강등이 됐었고 그때 또 많은 선수가 이탈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또 마피아가 이제 같이 연루가 됐었잖아요. 그치. 다행히도 승부조작은 아니었다고 이제 판명이 됐으니까 네, 정말 다행인 것 같고 저때 같이 이제 징계받았던 선수가 뭐 자니올로 같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거기 똑같이 PL로 넘어왔다가 거기는 조금 망하고 다시 세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토날리는 어쨌든 이겨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할 수 있어. 네, 그리고 본인 뛰는 경기에다가 배팅하고 나가서 열심히 뛴 거잖아요. 그치. 우리가 토토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사실상. 우리 뭐 스포츠 토토가 합법적인 토토도 우리나라에 있고 토날리는 뭔가 있었겠죠. 뭐 너무 큰 금액을 베팅을 했던가 뭐가 있었을 건데. 루니처럼 카지노에서 아, 루니가 또 카지노를 갔어? 이거 몰라? 나 몰라. 그럼. 아 진짜? 나중에 한번 찾아봐. 어쨌든 근데 이게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진 신고를 안 했으면은 안 걸렸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진 신고를 했고 치료 받고 또 교육 프로그램 이수하고 이제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네. 그거 어렸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구설수가 있었던 선수를 데려가는 팀에 리스크가 있는 건 분명해서 그치. 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구단 차원에서도 네, 잘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뉴캐슬에서 이제 끝났고 다 청산된 상태에서 토트넘으로 넘어오니까 우린 괜찮다. 근데 이제 토트넘 가고 처음에 막 연패를 해. 그러다가 아씨 이걸 내가 뛰는 경기에 베팅 안 해갖고 또 열심히 안 되네. 아 개빡치네 이러면서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5개 티지만 이것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토날리의 커리어 기록을 알아보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시면은 팀별로 거의 3시즌씩은 무조건 있었어. 딱 보면은 브레이시아에서 3시즌 있었고 밀라에서 3시즌 있었고 뉴캐슬에서 3시즌 있었고 토트넘에서 이제 은퇴. 아니 한참 남았어요. 그러니까 뽕 다 뽑아 먹어야지. 어쨌든 이제 브레시아에서도 6번이지만 뭐 3시즌 동안 도움을 16개 정도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기록이지. 그치 뭐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까 설명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선수는 다른 선수들이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패스를 해주는 선수라 그러니까 그런 선수 치고는 공격 포인트가 좀 많았다. 뭐 3시즌 동안 6골이면 좀 적은 그거지만 말했듯이 이제 6번 역할에서는 조금 그래서 좀 넣지 않았나. 근데 또 AC 밀란에서 7골 13도움을 기록하고 뉴캐슬로 넘어와서 10골 10도움을 기록을 했는데 뉴캐슬에서 골 넣었던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기억에 남는 골들은 되게 순도가 높았어. 그래서 그냥 필요할 때 올라가서 확실하게 결정까지도 지어줄 수 있는 선수고 또 중거리 빠따가 상당히 좋아요. 그치. 네, 그 중거리로 넣은 골들도 괜찮은 선수라 토트넘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줄지 되게 기대가 되는 선수고 과연 토트넘에서는 몇 시즌을 뛰고 몇 골 몇 도움을 기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서는 어떤 우승 트로피를 들지. 일단 제가 볼 때 뭐 프리시즌에서 뭐 옛날에 아우디컵 많이 네, 들었어. 아우디컵 하나 들지 않을까. 아우디컵 들고서 좋아하더라고. 저희들 때 에미리치컵 하나 들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아스날컵을. 네? 네? 아스날컵이요? 개웃기.
그거 택배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판 삼아서 토트넘으로 왔습니다. 그치. 네, 그리고 계속 우승을 겪고 오던 선수고 토트넘에서도 뭐 하나라도 우승을 하나 하시길 한번 기원해 볼게요. 그치. 뭐 저희랑 결승에서 만난다면 못 하실 것 같긴 한데 결승에서 왜 만나요? 아스는 먼저 떨어져야지. 말도 안 돼. 갑자기 입이 살았어. 어? 갑자기 입이 살았어. 토날리 보니까 이제 신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FA컵에서 로테이션을 돌려. 그래서 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승을 하는 아, 거지. 날먹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되게 좋은 영입인 거는 확실하고 토날리 말고도 우수한 자원들을 많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이제 26, 27 시즌 한번 예상을 감히 해보자면 저번에도 예상했지만 확실하게 17등보다는 높은 순위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그건 네. 확실해요.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위로 해가지고 네. 16등보다는 위에서 끝나지 않을까. 아까는 기고만장하시더니 왜 또 개돌아가지고. 아니 솔직히 챔피언스리그 경쟁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오, 그 정도로 네. 박제하겠습니다. 아, 해야죠. 우리 시즌 시작하기 전에 한번 공약 거시죠. 공약을요? 네, 몇 등 할 것 같은지 하고 안 됐을 때 뭘 하겠다. 나 되게 약한데. 아,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우승 거리지 뭐. 어차피 질 거. 어쨌든 좋은 영입 하신 거 축하드리고 네. 저는 아스날이 좀 오피셜이 뜨길 좀 기대해 보면서 그래도 2명 영입했으니까. 닥치시고요. 제발 좀 닥치시고요. 아 씨발 갑자기 다운됐잖아요. 2명 영입하고 일단 1명은 보냈으니까. 아직 확실히 보내진 않았어요. 아, 히어리코까지. 아, 오케이. 오피셜 떠야지. 그렇죠. 오피셜 떠야지 확실한 거니까. 네, 뭐 다음 영상이 과연 굵직한 영입에 대한 개인 선수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지. 다음 영상은 크루피를 찍겠습니다. 아주 굵직한 그런 링크가 아니잖아요. 아, 뭐 다음 주 되면은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게 뜨면은 그렇게 하고 네. 아니면은 어떻게 알바레즈 할까요? 가시아가 되면 알바레즈 좋은데? 어쨌든 뭐 이게 이적설이지만 그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은 거니까. 아 근데 알아보고 안 오면은 좀 어쨌든 지금 남은 경기가 이제 월드컵이 4강과 결승이 남았습니다. 그렇지.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다음 영상은 아마 월드컵 4강과 결승 프리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4강 리뷰와 결승 프리뷰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잉글랜드를 응원하는 만큼 잉글랜드가 4강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아다이였습니다.